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휘두를 것이며 가진 것은 지키려 들고 빼앗아 먹을 아나무인들입니다. 저들은 주어진 힘, 권력, 그 이상으로 마음껏 휘둘러서 악용하는데 민주세력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입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다음 주 1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쿠 협상을 통해 원내대표단에서 가합의한 내용을 미통당 의원총회에서 박대출 의원 등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야당에게 법사위를 안 주면 모든 상임위를 내려놓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다선 중진 등의 기세에 밀린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단은 끝내 최종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15일로 미뤄버린 것입니다. 원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은 지난 6월 8일까지였지만 나흘이 지난 12일도 합의도 원구성도 하질 못한 채 또 미뤄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15일을 추경 통과를 위한 상임위 심사 개시일로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이라는 가합의안의 틀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긴 한 듯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대원칙은 여전하고 사흘간의 협상에서도 합의가 무산되면 민주당에선 15일 본회의 때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미래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입장을 반드시 결행해야 한다면서 독자 강행 의지를 이해찬 대표가 확고히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날 미통당이 최종 불참하면 독자 강행을 할 것으로 알고 모두들 결의에 찬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시작 전에 의장실에서 이상한 말이 돌았고 이를 YTN에서 먼저 방송을 합니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원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박병석 의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우리는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의원들도 단단한 결기로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안건 상정을 기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을 향해 또 연기를 하겠다고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원참이란 소리와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박주민 의원은 머리를 감싼 채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석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뒤통수 맞는다고 합니다. 박 의장님, 의장님께서 처음 의장 선출에 대한 인사말에서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로 칭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었는데 그것을 지금 실천하신 겁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김대중 정부 말미에 곧 다가올 대선에 노무현의 탄생을 떨떠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당은 엄연한 진보정당이거늘 민주당 내 최대 기파인 중도개혁포럼이란 중도 소속 의원들과 이원 집정부제를 포함한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친이인재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중도 포럼에서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을 꿈꾸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연대를 위해 지금 21대 국회 부의장인 미통당 정진석 의원, 당시 자민련 대변인과 같은 목소리를 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인재 고문도 자민련과의 합당은 바람직하다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꿈꾸셨던 꿈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는 노무현도 어쩌면 문재인도 대통령이 아닌 나라에서 살 뻔했지 뭡니까? 그래서입니까? 그토록 원하시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제대로 일 한번 해보라고 몰빵해준 뜻은 안중에도 없이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국회법도 어겨가며 마음대로 일정을 질질 끌어 미산물 국회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역시 의회주의자의 승리다. 자화자찬하실 겁니까? 만약 그날도 다시 불발되어 또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한다라면 의장님 출신의 중앙일보 사설이 미통당의 행태를 꼬집고 민주당이 잘했다고 써줄 듯 하십니까? 의장님, 감히 조언 하나 드리자면 월요일부터 당장 의장님실 책상 위에 조중동부터 치우시길 바랍니다. 의장님이 속하셨던 민주당이나 의장님을 뽑아준 국민들은 그런 쓰레기 신문은 안 봅니다.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의장님 덕분으로 그 망할 의회주의로 당장 국민들이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 힘에 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3차 추경이 적기에 투입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국민의 안위보다 의회주의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예전에 집필한 국가란 무엇인가를 통해 진보 진영은 국가 권력에 대해 다소 이상적, 낭만적 또는 아주 냉소적,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진보의 힘은 순수가 아니라 섞임의 힘에서 나온다며 스펙트럼 넓은 대중적 진보 정당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단일한 이념으로 지배를 받으면 망하는 것처럼 하나의 진보 정당도 단일 노선이 지배하면 발전하지 못한다. 모든 정치 쟁점에 대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통합할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 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수구 세력당과 아리오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즉 진보를 표방하는 당들이 연합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난 총선 후 180석 논란으로 정치 비평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배경으로 알려진 민주 진보 진영의 큰 바다를 향한 거대한 배에 함께 승선할 열린민주당은 적이 아닌 동지다 란 논리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양보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선거는 왜 하며 국민의 명령도 국가의 안위도 의회주의보다 못한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미통당이 그렇게 법사위를 야당에 주라고 협박입니다. 안 주면 모든 의정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회주의자이시고 미통당의 협박도 들어주시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에게 법사위장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제41조 상임위원장은 제48조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선 이상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는 관례와 같은 건 이번 기회에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법사위 자체에 최강욱 의원이 배정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민주당 내 중진들이 덜어 있다란 소문이 들립니다. 민주당 내 찔러보면 파란 피가 아니라 빨간 피가 나오는 의원들이 많다. 정봉주 전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강석합, 후보적 합도 압도적 1등이었던 정봉주를 날리신 소위 민주당 전략 중진 의원님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홀로 제기해 싸우다 갇혀서 만기 출소할 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요? 20대 때는 야당 때문에 못해먹겠다 징징거려서 21대 몰아주었으면 그 뜻이 뭔지는 아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중진 여러분, 제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강단을 좀 가지십시오. 부탁입니다.